그러면은 네. 이왕이면 조금 ROI를 잘 나오게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좀 잘하는 건가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제일 고민하는 게 그럴 거예요. 이걸 뭔가 원하시 위해서 생각하는 결과물을 내려면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안 모이고 있고 데이터가 없고 그러면 이걸 더 모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위에다 올리면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안 돼라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적극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겠지만 일반적인 기업에는 이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많이 뽑았고 이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툴들과 저장 장치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허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방향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 필요한 탑 경영층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생각들을 간극을 메우는 어떤 일종의 통역가가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는 경영층과 소통을 하는 어떤 존재이고 그 존재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경영층의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ROI가 있는 방향으로 경영층이 원하는 방향의 데이터 덕제부터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가들의 역량들이라든가 어떤 관점을 재해석해 준다면 점점 의견이 일치하게 될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할 수 있느냐가 결론적으로 컨설턴트로 그렇죠.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컨설턴트니까. 아니 제가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컨설턴트가 필요해요. 약간 네. 그것 좀 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진짜.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컨설턴트를 굳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실무를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보통 데이터 분석가들의 가장 큰 애로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탑 레벨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가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되게 언어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데이터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데 탑 레벨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되게 큰 그림, 뭐랄까 쉽게 말하는 HBR 이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이런 데서 나오는 되게 희망적인 그림들만 가지고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지? 라는 식의 되게 단순한 입장만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건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뭐 IT 전략팀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어떤 기획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줄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하죠. 근데 이제 저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하기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문제점을 알았어요. 제일 큰 문제점이 탑 레벨과 대사와의 소통이 안 돼. 이게 제일 문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문제였구나. 사장님들이 약간 꿈과 희망을 조금 내려놓고 소통을 좀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건 또 경영층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의 결과물들을 되돌리면은 현실에 있는 것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되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가들은 물론 결론은 내시겠지만 아무리 보고를 해도 아마 물론 되게 열려 계신 분도 되게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라는 되게 그냥 단순한 답만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경영층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컨설턴트가 중간에 들어가면 그걸 중재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요새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단순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에 대한 어떤 토론, 토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갭을 맞춰가는 거 그런 것들 좀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잘 하고 서로 리즈 파악을 되게 잘하고 얘기 잘 들어주고 다 이게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제가 컨설턴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간극을 메꿔주는 게 약간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문제점? 어떨 때 막 제일 난감하다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난감한 거는 경영진들이 갖고 있는 이제 뭔가 AI나 빅데이터의 시각이 독특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도 시각이요?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나 이제 AI는 어떻게 하면 하나의 프레임워크고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냥 하나의 솔루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 파이썬을 하면 빅데이터 분석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최신 AI 분석 기법을 도입하면 어떤 신제품이 그냥 막 나오지. 진짜 딱 솔루션으로 네네네네네. 이거 사면 된다. 네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왜 안 나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나 돈 이렇게 많이 썼는데. 했는데 우리가 클라우드도 했고 뭐 AWS 했고 뭐 애저도 했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이만큼 많은데 왜 결과물이 안 나와가 되는 거죠. 우리 솔루션 샀으니까. 저희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랄까 갭은 맨 처음에 하실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이미 회사에도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전처리가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충분한 항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포장을 하는 게 어떻게 결국에는 그게 빅데이터 분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POC를 통해서 맨 처음에 지금 회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정말 데이터 분석에 쓸모가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맞다. 기업들은 막 조급하니까 데이터 투자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처음에 얼마나 얼마나 투자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1년을 투자하면은 우리의 결과가 나오나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기 마련인데 그것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걸 저희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저 약간 들어보니까 네. 제일 난감한 부분이 너네 돈 냈지만 좀 기다려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아니 너 왜 안 기다려? 나 지금 안 되는데 솔루션 아니라고. 약간 이게 제일 난감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그쵸? 측면에서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 컨설턴트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새 들어서의 공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IT에 관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반? 물론 그걸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기반은 제가 말씀드린 되게 엄청나게 다양하고 되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데 그것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 좀 더 넓게 알아야 되고 깊이는 조금 얕더라도 근데 그거를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대부분 한두 가지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는 정도인데 근데 거기에서 관심이 멈추지 않고 좀 더 다른 솔루션들은 뭐가 있지? 어떤 장점이 있지? 단점이 있지? 그것들이 경영체에 관심이 있어 하는 ROI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만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첫 번째로는 IT 전반에 걸친 관심과 그걸 거의 이제 싹 다 알아야 약간 사람들한테 해석도 하고 이 신기술이 나왔다, 이거 도입하세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것도 필요하고 이거를 비즈니스 관점으로 엮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럼 컨설턴트로 일해서 장점과 단점을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컨설팅으로 인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되게 똑똑한 분들하고 일한다는 점일 것 같아요. 뭔가 그게 되게 잘났다는 느낌보다는 쿵짝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가져온다든가 최소한 내가 대충 말해도 되게 구체적으로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일하는 동료들이? 네, 일하는 동료들이 다 그렇게 되게 좋아서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할 때 되게 소규모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한 3명, 4명, 네. 뭐 많으면 10명까지 가는 경우 있지만 보통 3, 4명, 4명 움직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되게 큰 전력이에요. 네. 회사에 들어갔을 때 고객이 원하는 결과물들을 한 명 한 명이 되게 정확하게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거 되게 좋고요. 동시에 저는 저 나름대로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 회사를 다니는 거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 회사를 다닌다고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컨설팅을 하면 보통 그 고객사에서 그 고객사로 출근하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군산 역삼에 있지만 현재 지금 출근은 지금 광교 쪽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고객사로 출근을 하시는구나. 그쵸. 네. 그렇게 되면서 고객사의 어떤 밥맛이라든가 심지어는 네, 고객당의 어떤 질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어떤 입사해야만 알 수 있는 그쵸. 것들을 그냥 알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문화들을 좀 알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되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회사가 계속 바뀌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질리진 않겠네요. 네네, 질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죠. 네. 그게 제일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휴식기라고 하는 그렇고 프로젝트 하지 않는 기간에는 네.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 같은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회사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되게 많은 지식들을 알아야만 컨설팅을 할 수 있고 고객들이 얘기했을 때 그거요 라고 저희가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계속 공부하게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서
좀 쌓는 지식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끝났나요? 네. 그럼 단점. 단점, 컨설턴트는 거의 야근이 끊이지 않는 직장을 알고 있는데 뭐 몰랐는데요? 네. 그래요? 최근 들어서는 야근이 좀 줄어든 건 맞아요. 아무래도 고객분들도 좀 야근을 좀 덜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상대적으로 줄어있긴 하지만 고객분들이 원하는 결과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되게 힘든 설득을 위해서는 야근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또 야근을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만약에 진짜 원하는 결과물 낼 때 되게 좋은 점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인 것들은 야근의 좀 힘듦, 체력적인 힘듦, 그리고 사람이 어쨌건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변태적이지 않은 이상은 힘든 상황이 오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힘들고 또 컨설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르는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 꼭 단점이라기보다는 그게 진짜 하나의 어떤 진짜 챌린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면 컨설턴트가 좀 맞을 것 같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글쎄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저 여기서 컨설턴트 안 될래 외치는 게 막 들리는데요. 나 안 할래 막 이런 거 같은데. 모든 사람에게 맡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아이씨 포기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맡기보다는 근데 확실히 지식에 대한 갈증,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사람들과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희열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저도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한 주 계기가 네. 그런 것 때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야근은 많지만 똑똑한 동료들과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회사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지만 야근은 하고 그렇죠. 야근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걸 계속 배워가지고 희열을 느끼지만 야근은 하는 직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 이거 장점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쥐어 짜내신 거 맞죠?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맞아요. 네, 장점도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장점이 생각해요. 단점마저도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어서.